화제가 되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지금 의료계와 정부 입장이 강경 입장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보시오. 일단 정부에서 이제 5년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매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협회랄지 대한전공의의사협회가 다 지금 비대위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비대위로 전환 이유는 뭐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강경 투쟁을 할 건지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집단 행동을 진짜 단체 행동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국민의 피해가 워낙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강경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협회에서 강경 대응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철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0년대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의사협회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그때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과연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신도자들께서는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의료계가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 부분, 그 논거나 쟁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일단 의료의 어떤 질적 저하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사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의료 필수 인력 아닙니까? 또 소아과랄지 이런 데 지금 문을 닫고 그다음에 병원을 찾아가려고 해도 병원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대 정원을 단순히 증원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이 일리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어떤 기득권, 또 의사들의 지금 어떤 가치 하락, 이런 것들도 걱정하는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집단 휴진이나 총파업 같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정부는 위법 행위다라는 건데요. 법적 근거는요? 일단 복지부랄지 정부에서는요 노동자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 3권 행동을 할 수 없다. 단체 행동권이랄지 교섭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지금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단순히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이걸 면허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집단 행동, 단체 행동에 참석하려고 하면 사실은 고용 또 전공의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출근을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 병원은 또 휴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진 아니면 사직의 형태로서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법 제59조에 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카드가 이게 제일 강경 대응에 대한 제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사협회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의사 면허 취소, 초강경 카드 꺼낼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면허 취소 시점은 언제부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제59조에 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데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전달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자, 우편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의사들에 대한 이런 연락처 이것들이 지금 막 수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압박 카드로 좀 쓸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복귀를 안 했을 때는 이제 고발 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데 의료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이제 성범죄랄지 이런 여러 특정 범죄에 의해서만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해서 만약에 법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 카드를 적극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된 의료법 말고도 이제 공정거래법이랄지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어떤 단체 행동 자체가 업무 방해를 한다랄지 그러면 또 형법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형법 위반에. 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발 조치를 해서 면허 취소 수준의 어떤 형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고 앞으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나오는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나온 거 들여다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1심 결과가 나왔네요. 징역 5년 선고됐습니다. 네. 혐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백현동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됐었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현동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성남에 있는 백현동의 부지를 4단계는 이제 상향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은 용도 변경 관련해서 다 거절을 했었는데 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그와 관련된 아시아 디벨로퍼 회사에 이제 스카웃이 됩니다. 근데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선대위에서도 활동하고 그런 아주 측근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스카웃 되면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도 4단계나 상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비율이 높으면 사실은 수익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현격하게 낮춰줬고 또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옹벽 50m까지 설치할 수 없는데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를 이 김인섭 씨에게 줬다는 거고 이 김인섭 씨는 그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77억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박식당 사업권 5억을 받았다는 게 그게 혐의였어요. 그런데 오늘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고 이제 추징이 60억 이상 됐거든요. 네. 그래서 죄명은 알선 수재예요. 왜냐하면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랄지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실장하고 뭔가 청탁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냈고 그 관련해서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알선 수재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징역 5년에 추징금 60억 이상이 선고가 된 거죠.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네네. 보석으로 나와서 사실은 자유로운 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겁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결심 공판에서 똑같이 징역 5년과 66억 원 추징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1심에서는 법원이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근데 아직 뭐 판결문 내용이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 범죄에서 다 유죄가 됐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유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징역 5년은 이제 검찰이 구형한 형을 그대로 선고했기 때문에 이제 형량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또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제 추징이 선고가 된 거죠.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첫 법원의 판단인데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돼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첫 판단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선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인섭 씨 혐의가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청탁을 해서 이 인허가를 따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와 관련된 회사에 정바울씨와 관련된 회사에 1,300억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시켜서 200억 정도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김인섭 씨와 관련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통된 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에서 청탁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그렇고 지금 이 관련 재판 지금 오늘 1심인데 앞으로 재판 일정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뭐 당연히 이민섭 씨는 뭐 항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고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딱 떨어지는 유죄 사건이다, 무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도 아마 치열한 변론, 치열한 법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서로 많이 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선고 하나 또 짧게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바 대표의 1심 선고가 내일 열리네요. 네, 김태한 전 사장의 혐의는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주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김태한 사장은 사원이 아니에요. 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주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받고 본인이 그 사주를 받으면 사주는 저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산 가격하고 우리 사주 가격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원래는 이제 본인이 그걸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 돈을 거기에다가 밀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업무상 횡령이다. 그래서 예. 이 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부사장이랄지 뭐 간부들이 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아니 특가법상 횡령으로 기소가 됐고요. 네. 특경법이네요. 횡령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 고발 조치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감추기 위해서 회사 사옥에 어떤 PC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추다가 검찰에 적발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증거 인멸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았고 내일 선고가 예정돼 있죠. 지난해 12월에 결심 공판에서는 지금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이 됐더라고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부사장들 포함해서요. 네. 그 두 달 만에 뭔가 쟁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부분은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지난번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증거 인멸을 하려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뭐 증거 조작을 했다, 증거 인멸했다 그런 혐의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자체가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데 증거 인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무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검찰의 주장은 그거예요. 설사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관련된 증거가 맞다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도 뭔가 인멸하려고 하면 죄가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번 재판에서 과연 증거인멸의 범위가 무죄가 된 사건에 있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증거인멸죄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걸로 보여서 법조인들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예, 내일 1심 판단 나오는 대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